안녕하세요. 장원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체 검출과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YOLO라고 하는 모델을 살펴볼 텐데요. YOLO는 You Look Only Once의 약자로 2016년에 CVPR에서 제안된 그런 알고리즘 혹은 모델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2016년에 이렇게 제안되었지만 지금 그 9년간, 10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된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모델이 개발되고 그리고 공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버전이긴 하지만 이 YOLO의 2016년도 버전의 그런 알고리즘을 살펴봄으로써 어떤 식으로 내부적으로 이런 물체 검출 그리고 인식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물체 인식하고 이제 물체 검출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제 물체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크게 부어서 이제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물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인식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체 인식이다라고 했을 때는 물체 검출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 이제 localiz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치를 파악한다는 얘기고요. recognize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recognize, object recognition이면 그냥 이제 이 물체가 무엇이다, 사람이다, 개다, 혹은 고양이다, 요거를 이제 인식한다라고 그 중에 어느 거냐, 라고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낸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냥 물체 인식이라고 했을 때 그냥 검출까지 한꺼번에 뭉뚱그려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거든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분류인데요. 분류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인식, 그냥 검출을 제외한 인식만 놓고 보는 그런 개념에 좀 더 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에 어느 거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맞추는 것이 클래시피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오브젝트 레코그니션이라고 했는데 오브젝트 하면은 객체잖아요. 객체. 여기서 객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순한 물건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그 모든 물건들 그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브젝트 레코그니션이라고 했을 때는 뭐 오브젝트, 사람은 오브젝트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그런 객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결국 두 가지죠. 자, 이 오브젝트가 무엇이냐 혹은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그 두 가지 질문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계학습에서는 학습하고 이제 추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제 페이지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 단계는 학습, 두 번째 단계는 추론, 이렇게 혹은 뭐 테스트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학습 단계에서는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오랜 시간을 걸려 가지고 이제 학습을 진행합니다. 학습은 조금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하루가 걸려도 이틀이 걸려도 3일이 걸려도 우리는 참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너무 길어져 가지고 10년이 된다, 20년이 된다 이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 있다면 그것을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한 10년 정도 걸리는 학습 알고리즘이 있다면 그거를 우리가 똑같은 기계를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10대를 사가지고 이제 그거를 병렬로 처리를 한다면 1년으로 좀 단축을 시킬 수도 있겠죠. 좀 이상적인 그런 얘기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게 학습 과정이고요. 이제 인퍼런싱이라고 하는 과정은 이제 그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이제 가져와 가지고 실제 상황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얼굴 인식 모델이다라고 했을 때 얼굴 인식을 하기 위한 학습 과정이 좀 길게 있겠죠. 이제 우리가 어떤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사람만 여기 얼굴 인식을 해가지고 그 아파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에 들어갈 때 얼굴 인식을 쫙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습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진을 받아야 돼요. 받고 그 다음에 사진을 받은 다음에 학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인퍼런싱 때는 그냥 가가지고 이제 그 학습된 모델을 기계에다 심어 놓으면 이제 그 앞에 가서 얼굴을 갖다 대면 바로 1초 안에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바로 들어가 보내줘야 되겠죠. 그 과정이 두 번째 과정이 인퍼런싱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퍼런싱과 트레이닝 데이터 간에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인퍼런싱이 좀 올바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 인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을 바꿔가지고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성형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왔어요. 그런 경우에 얼굴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못 알아볼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혹은 뭐 얼굴 화장을 할 수도 있고, 뭐 눈썹을 새로 그릴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좀 얼굴에 있어서의 변화, 혹은 모자를 쓸 수도 있고, 안경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제 과정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에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인퍼런싱이 올바르게 일어나도록 하는 좀 핵심 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트레이닝과 인퍼런싱이 잘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테스트 과정은 실제로 이제 모델을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 이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미리 이제 데이터를 잔뜩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일부만 학습에 사용한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부를 테스트로 빼놓고 요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잘 됐나 안 됐나를 검사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과 테스트 이제 인퍼런싱이 사실은 이제 테스트를 할 때 인퍼런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과 테스트 과정이 있고 트레이닝과 인퍼런싱 과정이 있는데 요게 인퍼런싱을 해야 이제 테스트 과정에서는 내부적으로 이제 인퍼런싱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개념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를 한번 헷갈리시는 분들 좀 차근차근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세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나눠 주어야 한다. 이게 섞여 있으면 테스트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욜로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욜로 이전 단계. 그래서 욜로가 나오기 이전, 그러니까 2016년 이전까지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물체 검출을 했는가, 물체 인식을 했는가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하는 개념을 좀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미지가 있으면 이 이미지에서 이 정도 된 물체가 이 정도 사이즈가 될 거야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를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즈에 해당하는 이미지, 서브 이미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추출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뉴럴 네트워크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동을 시켜요. 얘를 조금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했으니까요. 이 윈도우를 조금 이동을 시켜가지고 다시 자, 요거에 대해서 얘가 뭐지? 라고 인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모든 이제 포지션에 대해서 모든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각 윈도우가 무엇인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형태의 처음 윈도우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요만큼 잘라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얘가 여자아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0.7이라고 나왔어요. 0.7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진이 여자아이일 정도가 0.7이라는 겁니다. 1이 되면은 확실하다는 거고요. 네, 0이 되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나온 결과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인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조금 아까 이동을 시켰잖아요. 윈도우를 좀 이동시켜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니까 얘는 0.8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서 이제 윈도우를 쭉 처음부터 슬라이딩을 쭉 시키면서 각각의 이제 서브 윈도우 안에 들어있는 물체가 무엇인지 각각 체크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많이 쓰였습니다. 자, 걔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쭉 이동을 하다가 이제 얘가 뭐지 하다가 요쯤 오면은 이제 얘는 걔야. 또 이렇게 나와서 얘는 0.9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이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물체 인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이미 깨달으셨겠지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계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특별히 인퍼런싱 타임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트레이닝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려도 괜찮다 그랬어요. 근데 인퍼런싱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인퍼런싱은 우리가 딱 가서 이제 사진을 카메라를 가져다 댔을 때 바로 인식되기를 원하는데 1초, 0.5초 이 안에 인식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인퍼런싱 타임이 10초가 되고 20초가 되고 30초가 되면 상당히 이제 사용자의 불편감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많이 쓰면은 아까 이제 어떤 병렬 처리로 좀 단순화시킬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병렬 처리를 통해서 이제 이 슬라이딩 윈도우를 이렇게 속도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요거를 모든 윈도우에 대해서 각각을 병렬 처리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속도가 뭐 100배, 200배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가격이 100배, 200배 비싸집니다. 예, 더 비싸져요. 이제 또 병렬 처리를 잘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모듈들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럼 더 비싸져요. 그러면은 파는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없을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사이즈, 이제 오브젝트의 사이즈가 무엇인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 이제 미리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방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슬라이딩 윈도우를 쓰려면 슬라이딩 윈도우의 사이즈를 미리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게 사이즈가 이제 이미지 전체의 한 2분의 1 정도 될 거야. 혹은 3분의 1 정도 될 거야.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그 사이즈를 이렇게 맞춰 주어야 이렇게 올바르게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를 모를 경우는 어떻게 했냐 하면요. 예전에 이제 요 박스를 이제 다양한 크기로 만들어 가지고 다 슬라이딩 윈도우를 시켰습니다. 이제 그러면 원래는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만 쭉 돌리면 됐는데 이거를 이제 박스 크기만큼 다시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욜로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한 건데요. 이 욜로의 기본적인 개념은, 자, 제목이 이 타이틀에서 딱 나와요. You only look once. 그래서 한 번만 보고, 여러 번 보면 슬라이딩 윈도우 가지고 여러 번 쭉 반복하지 말고 한 번에 요거를 다 인식할 수는 없을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이렇게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현실화했다는 부분에서 이 논문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논문이고, 네, 훌륭한 논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가능해졌어요. 딱 한 번의 액티베이션으로 바로 인퍼런싱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검출할 수 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크기에 좌우되지 않는다. 오브젝트가 크든 작든 괜찮아요. 그냥 할 수 있었어요. 학습만 잘 시키면 됩니다. 자, 욜로의 인풋과 아웃풋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은 이렇게 커다란 이미지를 줘요. 커다란 이미지를 주고 바로 여기서 이렇게 걔가 개일 확률 0.9, 그 다음에 여자아이일 확률 0.8. 어느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50,80의 크기가 240 곱하기 120이다. 그리고 네, 여자아이는 100,200에 240 곱하기 320이다.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는 거죠. 출력이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박스, 이제 박스가 뒤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그 박스가 어떤 클래스로 인식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렇게 인식이 될 정도는 무엇인가? 0.9다, 0.8이다. 자, 이렇게 이제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앞쪽하고는 좀 달라요. 이전에는 지금 출력이 어떻게 나왔어요? 입력과 출력이 어떻게 됐죠? 입력이 뉴럴 네트워크 입력만 보시면, 이 뉴럴 네트워크 입력은 이미지가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서브 윈도우, 이미지의 일부만 이렇게 떼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박스 자체가
이 윈도우에 해당하는 서브 윈도우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정도가 무엇인지 요것이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아웃풋은 각각의 이제 박스들, 그리고 그 박스들의 클래스가 이제 클래스와 클래스 정보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입력이 전체 이미지에 들어와서 박스 인포와 클래스 인포가 여러 개 쭉 들어간다. 클래스 인포에는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이걸 우리가 확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확률이 이렇게 같이 출력이 됩니다. 박스 인포메이션은 우리가 이제 총 4가지 정보죠. x, y, 요거는 센터고요. 그다음 wh, 요거는 너비와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요. 이제 요런 식으로 나와요. 자, 박스라고 했는데, 이 박스가, 너무 자유도가 높아져 버리면 요거를 컨트롤하고 학습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욜로에서는 요거를 어떻게 잡았냐면요. 이제 이거를 전체 이미지를 셀로 나눕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셀이 9개만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셀당 우리가 중점, 박스가 하나만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1번 셀에 박스가 하나 존재하고요. 5번 셀에 박스가 하나 존재해요. 근데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중점으로 판단을 합니다. 센터 포인트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박스 자체는 겹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아이가 1번 박스, 4번 박스, 7번 박스, 5번 박스, 8번 박스에 전체적으로 다 겹쳐져 있죠. 그런데 이제 중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중심점은 박스의 중심점은 4번 박스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4번 박스에 이 아이가 존재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4번 박스에서 x, y가 그리고 wh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강아지, 개 같은 경우는 중점이 한 5 정도에 있겠죠. 그렇죠? 박스 5에 들어가는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개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너비와 높이는 박스를 벗어날 수 있어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셀 하나당 박스가 하나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욜로에서 그런 이제 전제 조건을 걸지는 않아요. 이제 2개가 될 수도 있고요,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심플한 버전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일단 한 개만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우리가 좀 설명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요거를 가변적으로 놓는 건 아니고 이제 최대의 개수를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욜로 초기 버전에서는 이렇게 이 박스 개수, 셀 하나당 박스 개수를 2개로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내부를 조금 조절을 하면 이게 2개가 됐다가 3개가 됐다가 4개가 됐다가 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나온다. 일단 박스가 하나씩만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박스 셀의 개수가 9개라면 박스의 개수도 9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됩니다. 우리가 이제 1번 셀에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우리가 박스를 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얼굴입니다. 페이스만 따로 이제 마킹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박스를 칠할 수 있겠고요. 중점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죠. 박스 인포메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보면 이제 일단 여기에 오브젝트가 이 박스에 이 셀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0과 1로 나타내는 이런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의 정보, x, y, 너비, 높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정보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클래스 정보가 원하드 인코딩 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다, 개다, 고양이다 이렇게 3가지 클래스가 있다면 이렇게 3가지 정보가 0, 1로 이렇게 인코딩 되어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인퍼런싱 할 때는 물론 이것이 실수로 나오게 되겠죠. 0.7, 0.8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처음에 학습을 할 때는 우리는 0 아니면 1 이런 형태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 하나당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소한으로 들어가야 될 정보의 개수는 5개예요. 박스의 이제 x, y, 너비, 높이 정보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가 있다 없다 여기까지가 이제 최소한의 정보가 되겠고요. 여기서 클래스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래쪽에
정보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욜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단순히 박스가 이제 이렇게 직사각 형태로 이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얘가 이제 회전을 하죠. 박스가 옆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혹은 이제 박스가 아니고 좀 더 이제 복잡한 다각형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박스 정보 자체가 좀 더 복잡하게 출력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한 셀 하나당 박스가 2개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 하나에 원래는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한 칸만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셀 하나에 2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1번 셀 안에 이런 형태로 똑같은 정보가 이렇게 하나 더 생기는 거죠. 물론 이제 데이터 자체가 같을 수는 없겠죠. 위치는 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뭐 형태 자체는 동일하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여기 2개, 3개, 4개, 5개, 6개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박스가 하나씩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9개의 셀에 대해서 이런 지금 클래스가 3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클래스가 3개다. 그러면 8개가 되겠죠. 이제 총 5 더하기 3, 8개가 되고 클래스 9개니까 총 72개의 아웃풋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많은 아웃풋은 아니에요. 그죠? 클래스가 3개에 대해서, 3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위치 정보와 크기 정보까지 다 이렇게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많은 아웃풋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X와 Y 코디네이츠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 3,2, 70, 80 이렇게 갈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왼쪽 위를 0,0으로 잡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 셀 중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제 각 셀 정보가 이렇게 있잖아요. 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출력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좀 표준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제 5번에 있는 뭐 이렇게 맨 위쪽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첫 좌표 혹은 전체 이미지에서 좌표를 잡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각 셀의 중점을 기준으로 이제 좌표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비하고 높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계산을 하지 않고 좀 차이나 에러를 좀 계산할 때 계산을 조금 너무 커가지고 좀 덜 민감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루트를 취해가지고 차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루트를 취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타겟 지금 욜로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위치를 잘 찾아야 되고요. 센터 포인트를 잘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의 이제 어떤 클래스인가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박스도 중요하긴 한데 박스가 조금 달라지는 것 정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를 찾았는데 개의 꼬리가 좀 잘렸다든지 발이 좀 잘렸다든지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이제 인식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내부적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높이하고 너비를 계산할 때는 그냥 보통은 여기 높이를 서로 빼가지고 요거를 제곱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루트를 먼저 취해요. 루트를 먼저 취해가지고 그렇게 빼가지고 다시 그걸 제곱을 하는 방식으로 여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완료가 되면요, 이제 출력이 나와요. 이제 그런데 이게 사실 2차원이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 2차원이기 때문에 요거를 1차원으로 바꿔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네, 그냥 쭉 늘어놓는 거예요. 쉐입만 바꿔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해가지고 셀별로 쭉 늘어놓게 됩니다. 늘어놓고 각각의 이제 셀에 대한 정보, 오브젝트가 있는지 없는지, X, Y, width, height, color, cat 이 정보가 이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함께 그냥 학습을 시켜버립니다. 굳이 요거를 지금 색깔로 제가 구분을 해놓긴 했는데요. 이제 학습을 시킬 때 이걸 굳이 나눠가지고 학습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걸 통으로 놓고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로스 함수 등등을 좀 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좀 복잡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습을 시킬 때는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풋과 타겟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풋은 이런 이미지를 주고요. 타겟의 경우에는 이걸 미리 이제 레이블링을 합니다. 박스를 이렇게 쳐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람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개야. 이렇게 박스를 쳐서 이렇게 그 정보를 이렇게 타겟 정보를 이렇게 저장을 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셀에 이제 어느 정보 x, y, width, height 이런 정보가 있는가, 이 정보가 이제 타겟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아까 이제 로스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로스가 일단은 이제 커스텀 로스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커스텀 로스에서는 x, y 거리, 그 다음에 높이, 요거를 보게 되는데, 요 정보를 잘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커스텀 로스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가 이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로스를 따로 이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는 곱하기 5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가중치가 많이 주어지도록, 존재하는 경우에는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찾을 수 있도록, 그다음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좀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요.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그냥 가중치를 낮추자, 이런 형태로 이제 좀 내부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습률을 또 조정을 해 두는데요. 학습률을 이제 논문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10의-3승하고 10의-2승, 10의-4승 뭐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점점 이제 기본적으로는 점점 줄여요. 그래서 10의-2승, 3승, 4승으로 이제 점점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75의 포까지는 10의-2승, 그 다음에 30의 포크는 이제 10의-3승, 그 다음 마지막 30의 포크는 이제 -4승,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특이한 거는 맨 처음에는 학습률을 또 작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첫 에포크에서, 에포크 1번에서는 -3승으로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시작을 해서 이제 에포크 안에서 점점 이제 학습률을 이제 늘려줍니다. 그래서 10의-2승까지 이제 늘렸다가 다시 이제 감소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이렇게 해야지 이제 학습이 잘 되더라. 안 그러면은 학습이 잘 안 되더라. 네, 언스테이블 하더라. 뭐 이런 내용이 논문에 있었습니다. 자, 인퍼런싱 과정에서는 이제 우리가 인풋을 넣으면 출력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출력이 이제 학습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타겟 데이터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번에 대해서 1번 셀에서 이제 이런 정보가 또 있고요. 2번 셀에서 4번 셀에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정보가 있고, 5번 셀에도 있고, 8번 셀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네,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박스를 쳐야 되는데요. 여기서 값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이걸 박스를 치면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굉장히 이제 있는 것 같아, 혹은 이제 개야 고양이야 뭐 이런 정보가 1, 1, 0, 0 이렇게 나오면 괜찮이 좋은데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잘 없고 이제 0.7, 0.8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기준치를 줘야 돼요. 기준치를 줘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왔는데, 박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많이 나오는 박스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제일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확률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박스에 대해서 오브젝트가 존재할 확률, 혹은 여기서 각각 개, 고양이, 여자아이 이렇게 나오는 확률이 0.7, 0.5, 0.4 이상인 경우에만 쓰겠다 하고 확률로 커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박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나오는 박스를 non-max suppression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서 겹치는 박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여자의 얼굴도 이제 사람으로 되고 몸 전체도 이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완전히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두 개가 아니고 한 개야, 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욜로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욜로가 이제 완벽하냐? 뭐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은 사실 욜로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근데 초반만 하더라도 욜로는 속도에 치중한 그런 모델로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제 속도 면에서는 따라올 수 없다. 네. 또 다른 알고리즘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SSD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욜로가 굉장히 이제 욜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회사가 이거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모델이 되었고요. 성능 자체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조금 남아 있는데요. 이제 작은 오브젝트들이 이제 여러 개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조금 인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셀들이 이제 아까 셀 안에 이제 오브젝트가 몇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정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셀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셀을 잘 나누었는데 이제 그게 셀 안에 하나의 셀 안에 이제 작은 오브젝트를 여러 개 막 겹쳐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것들의 분간을 다 인식을 하는 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가정을 한 거죠. 전체적으로 이걸 한 번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또 해결을 한다면 좀 더 개선된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 갈 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박스의 너비와 높이는 이제 기본적으로 학습 데이터에 많이 이렇게 디펜던트 합니다.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사람의 이제 너비와 길이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이제 다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사진만 가지고 학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할 때, 인퍼런싱을 할 때 우리가 사람이 만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앉아 있는 사람을 검출은 해요. 검출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박스의 크기 자체가 이제 앉아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박스를 잡는 거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냥 길게 앉아 있지만 밑에 배경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박스를 칠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학습 데이터가 그래도 어느 정도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야지 테스트에서 혹은 인퍼런싱에서 좀 좋은 성능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최근에 이제 여러분이 욜로를 쓸 때 처음부터 욜로를 학습을 시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욜로가 배포가 될 때 사전 학습을 미리 많이 시켜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놓고 그 데이터를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된 그 모델에서 여러분이 파인 튜닝만 보통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파인 튜닝만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미 이제 다양한 데이터가 학습이 됐기 때문에 그 파인 튜닝된 데이터하고 유사한 데이터를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좀 제약이 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학습 데이터를 좀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사용할 때 이렇게 알아두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욜로에 대해서 욜로의 내부 구조 그리고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동작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